쉽게 볼 수 없는 희귀증후군 탑5. 증후군이란 정신적, 신체적 질병에 걸렸을 때 두 가지 이상의 증후를 보이면 이것들을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의학과 심리학에서 증후군이란 여러 개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하죠. 그럼 오늘은 쉽게 볼 수 없으며 마치 소설 같은 믿기 힘든 증후군을 알아보겠습니다. 5위, 과잉기억 증후군.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나요? 친구들과 몇 년 전에 있던 재밌는 썰을 풀던 중 중간중간 기억이 안 나 말하는데 더듬었던 기억. 사람들은 그럴 때면 굉장히 답답해하는데 하지만 과잉기억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 보거나 겪은 일은 모조리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럼 과잉기억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맨날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정보를 암기하거나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닌 자신이 겪었던 인생을 통째로 기억하는 양상이기 때문이죠. 이 여성은 호주 퀸즐랜드에 살고 있는 레베카 샤록으로 전 세계에 100명도 안 되는 과잉기억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던 태아 시절부터 병원의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태어나는 날, 또한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 꾸었던 꿈마저 완벽히 기억하고 있었죠. 레베카는 자궁 속에 있던 기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다리 사이에 머리를 두고 있는 장면이 떠오른다. 마치 자궁 속 같다. 이 그림은 그녀가 자궁 속에 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린 그림이죠. 재밌는 점은 레베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이 인생을 전부 기억한다고 생각했지만 23살이 되어서야 진단을 통해 자신이 과잉기억 증후군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살면서 겪었던 모든 사소한 일들을 기억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만약 10년 전 오늘 먹었던 저녁밥, 20년 전 친구와 놀았던 기억이라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증후군의 환자들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던 사람과의 이별 또는 가족과의 사별 등 과거의 슬픈 감정 또한 현재 겪고 있는 일처럼 생생히 느껴진다고 하죠. 따라서 레베카도 인생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전혀 좋지 않으며 오히려 저주라고 말합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라 호소하죠. 아직까지 과잉기억 증후군의 발생 원인은 밝혀진 것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오래된 과거의 기억들은 우전두엽에만 저장되는데 과학자들은 이 증후군이 우전두엽과 좌전두엽 모두에 기억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무엇인가요? 4위, 외계인 손 증후군. 1908년 의사 골드슈타인은 오른쪽 뇌에 뇌졸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사례를 기록합니다. 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며 그 혈관을 통해 혈류를 공급받던 뇌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어 뇌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 의식장애나 언어장애 등 다양한 신경학적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죠. 이러한 뇌졸중의 여파였을까요? 환자는 왼쪽 다리에 힘이 없으며 왼쪽 팔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걱정합니다. 이후 원인을 분석한 결과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서로 소통을 못하고 각각 따로 기능했기 때문이었죠. 현재까지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된 환자는 약 50명으로 굉장히 보기 드문 증후군입니다. 외계인 손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회사를 가야 돼서 오른손으로 와이셔츠 단추를 채웠어요. 근데 왼쪽 손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단추를 풀더라고요. 결국엔 그날 지각해서 부장님한테 엄청 깨졌죠. 제 정상적인 손이 담배에 불을 붙여 입에 물었는데 외계인 손이 자꾸 담배를 뺏어서 버려버립니다. 올해로 강제금연 1년째예요. 어느 날 커피를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외계인 손이 난리를 피우며 컵을 뺏어내는 바람에 커피는 다 흘리고 그날 외계인 손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외계인 손이 제 목을 조릅니다. 점점 제 자신의 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이처럼 외계인 손 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은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지가 억제되고 이성적인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제어되지 않은 외계인 손의 운동신경들이 마치 그 팔이 또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한다. 세 번째, 외계인 손 증후군을 가진 팔의 행동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며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쪽 팔이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 한다. 이건 마치 옛날에 봤던 기생수 같은데 디즈니 채널에서 이 증후군을 가진 환자에게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환자의 눈을 가린 채 외계인 손에게 열쇠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춰보라 하는데 그녀는 열쇠를 연필로 생각하죠. 하지만 연필을 정상적인 손으로 옮겨오자 그녀는 단번에 열쇠임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이 증후군의 무서운 점은 자신의 팔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있지만 어느 순간 외계인 손의 행동이 과격해지거나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 24시간 내내 자신의 팔에게 공격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는 것이죠. 외계인 손 증후군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환자의 집중력, 주의력 수준이 낮을 때 더욱 나타나기 쉽다고 말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뇌졸중이나 뇌수술이라고 합니다. 뇌에 종양이 생겨 이를 치료하기 위한 뇌량 절제술과 같은 수술 이후 특정 뇌 부위에 손상이 생겨 외계인 손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하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병의 완벽한 치료법은 나타나지 않았다는데요. 말로만 들으면 신기하고 기괴한 증후군이지만 실제로 겪고 있는 환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3위. 무드셀라 증후군. 당신은 과거를 그리워하시나요? 현대인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풋풋했던 첫사랑 또는 아름다웠던 과거를 그리워한다는데 무드셀라 증후군이란 자신의 기억을 왜곡하면서까지 나쁜 기억들을 모두 지우고 좋았던 추억들만 남겨두려고 하는 증후군입니다. 이 증후군의 이름인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온 인물로 과거를 너무도 그리워한 탓에 969세까지 살았다고 하죠. 무드셀라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는데 이 정도가 심해지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현실에 집중을 못하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드셀라 증후군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실수를 해도 반성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며 자기 합리화를 한다. 둘째, 안 좋았던 기억을 어떻게든 좋은 기억으로 바꿔버린다. 이는 단지 기억 왜곡일 뿐이며 이 증상이 심해진다면 리플리 증후군으로 변형될 위험이 있다. 셋째, 안 좋은 기억은 그냥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기억을 잊는다는 건 좋아 보이지만 아직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일을 잊어버리고 무시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무드셀라 증후군의 대표적인 예로 사업이 잘 되다 망했을 때 자신이 잘 나가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경우, 또한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후회할 때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 잘해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흘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며 우리는 언제나 더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하죠. 따라서 자신에게 무드셀라 증후군이 있는 것 같다면 이젠 현실을 직시하고 자연스레 받아들이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2위. 프레골리 증후군. 프레골리 증후군이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한 명의 사람이 연기하는 것이라 믿는 증후군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 두시기와 말숙이까지 모두 어떤 한 사람이 여러 가면을 쓰며 연기한다고 생각하죠. 이 증후군의 이름인 프레골리는 이탈리아의 연극배우 레오폴드 프레골리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프레골리는 무대에서 빠르게 변장하는 것으로 유명한 배우였기 때문에 이 증후군의 유래가 됩니다. 이 증후군에 걸린 환자는 어떤 식으로든 상대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해를 입히기 위해 하루 종일 변장을 하고 지인인 척하며 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도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이 증후군의 환자는 낯선 사람을 친구로 느껴 우호적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낯선 사람을 자신을 괴롭히려는 누군가로 인식해 적대적으로 느끼고 경계한다고 하죠. 또한 이 증상에 걸린 환자는 특정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봤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며 항상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만약 프레골리 증후군 환자가 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야 멍롱아, 너 그거 알아? 우리 학교 최고 미인인 민서쌤 있잖아. 그분이 사실은 우리 아빠가 나를 괴롭히려고 여장한 거야. 세상에 민서쌤은 원래부터 없었던 거지. 뭉치야, 너 자꾸 뭔 소리라는 거야. 너희 아버지는 바디빌더의 근육질 몸매를 가진 남자잖아. 근데 어떻게 민서쌤처럼 여리여리한 몸으로 변장하고 그 이쁜 얼굴은 어떻게 따라하며 여자 목소리는 어떻게 내냐? Stupid dog. 넌 우리 아빠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서 그래. 우리 아빠라면 가능해. 사실 변장하는 건 민서쌤뿐만이 아니거든.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옆반에 두시기까지. 혹시 너도? 방금 본 대화와 같이 프레골리 환자의 망상이 현실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프레골리 증후군도 주로 뇌 손상으로 인해 나타난다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선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고 하죠. 1위. 잠자는 숲속의 공주 증후군.
이 증후군은 클라인-레빈 증후군으로도 불리며 수면과다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뜻합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보면 공주가 마녀에 의해 영원한 잠에 빠지는데요. 이 증후군을 겪고 있는 환자들도 한 번 잠에 빠지면 짧게는 하루, 길게는 2주일이 넘도록 잠에서 깨지 않는다고 하죠. 사진 속 17살 소녀 애차는 2016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나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 이후 잠에 들면 적어도 20시간 뒤에서야 깨어났지만 병원에서 여러 진단을 받았으나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애차의 증상은 더욱 심해져 가는데 이젠 잠에 들면 8일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애차에게 아버지가 수면 상태에서 음식을 먹였지만 잠을 자던 중 경련을 일으켜 응급실로 가는 일도 많았다고 하죠. 애차의 경우 말고도 잠자는 숲속의 공주 증후군은 주로 10대에게서 나타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1000명도 안 되는 희귀한 증후군으로 이 병이 발생하는 원인과 치료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증후군을 앓고 있는 15세 여자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나이대 친구들은 다들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놀면서 지내는데 저는 맨날 집에서 잠들면 일어나지도 못해서 학교도 못 가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침대에서만 살고 있어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 증후군이 몇 년 동안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점점 호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 시절을 잠만 자며 보내게 되지만 성인이 된 후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문가들 또한 치료제 개발 및 발생 원인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하죠. 솔직히 이 영상 보면서 맨날 잠만 자고 학교에 안 가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 있죠? 지금까지 철멍뭉이었습니다.